예순이란 나이가 뭐랄까 인생의 사다리? 그런 통로인 시기를 제가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는 나이가 될 수도 있지만 참 발목을 잡는 나이일 수도 있고, 건강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일 수도 있고, 여성으로서도 자신감을 좀 잃을 수도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우물쭈물하다가 후회하다 인생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가능하면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하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저는 물론 아나운서로서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인생관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인생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저는 엄마 역할, 며느리 역할, 아내 역할, 딸 역할, 커리어 우먼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 오느라고 참 버거웠거든요. 거기다가 또 경제적인 짐도 제가 또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 생계형 여성으로서의 어려움도 있었고, 한 번쯤은 이렇게 막 100m 달리기를 하다가 잠깐 좀 하프타임 같이 이렇게 좀 뭐랄까 인생의 사다리? 그런 통로인 시기를 제가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순이란 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는 나이가 될 수도 있지만 참 발목을 잡는 나이일 수도 있고, 건강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일 수도 있고, 여성으로서도 어떤 자신감을 좀 잃을 수도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제주도로 내려가게 됐고, 제주도에서 새로운 자연을 발견하게 됐고, 그러면서 약간 그 어떤 성숙함이랄까? 그 나이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후회하다 인생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능하면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고 싶으면 방법을 찾고 하기 싫으면 핑계를 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뜻 뭔가를 해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미루는 버릇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무엇을 사거나 꿈을 이루거나 그런 일조차도 항상 우리가 겨울 지나면, 따뜻해지면, 감기 나오면, 코로나 끝나면, 추석 지나면, 장마 끝나면, 아이 대학 가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미루게 되는데, 그렇게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은 예지만, 텔레비전에서 맛집이 나와요. 그럼 보통 사람은 저기 언제 한번 가봐야지 고 지나가거든요. 절대 못 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캡처를 하거나 메모를 해 두거든요. 그래서 며칠 내에 거길 가봐요. 그래서 여행지도 저기 참 좋다, 언젠가 가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장 예약해서 가요. 어떻게 무리를 해서라도. 그게 프리랜서니까 가능하지, 저는 직장생활 할 때도 그랬거든요. 전시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 언젠가는 아니면 누가 데려가겠지 라든가 다음에 가야지, 나중에 보자, 언제 한번 밥 한 끼 하자, 절대 그날은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도 썼지만 다음 주에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만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시간이 좀 남거나 아니면 갑자기 문득 보고 싶고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친구가 있다. 다음 주는 다음 주고 오늘 만나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코로나가 3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올가맬지 아무도 몰랐었고, 내 시간이 허락되고 그의 시간이 허락되고 사회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이 허락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지금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없고 내일은 없고 나중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장례식장 다녀오고 부고를 받고 누가 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끔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돈일까? 사랑일까? 지식일까? 이런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하면서 결론은 다 그거예요. 누구나.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내가 할 수 있는 행복한 행위?
그건 각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걸 먹는 거일 수도 있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공간을 볼 수 있는 거, 좋은 음악, 뭐 영화, 뭐 그게 와인이 될 수도 있고, 춤을 추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 혼자 산책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암튼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 지속되는 그 순간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늘 내가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적금 타면 1억을 모으면 뭐 10억을 모으면 집 사면 그러다가 인생 끝나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저도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두 아들을 이제 20대 중반인데 이제 키워왔는데 큰아이는 콜롬비아 뉴욕 대학에서 경제 경영 이제 졸업반이고요. 둘째는 프렛 뉴욕의 건축학과 5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만 잘해라. 성적표를 보고 막 따지고 너 왜 이거 틀렸냐 저거 틀렸나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몇 등 했는지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고등학교 갈 때도 고등학교 안 간다 그래서 검정고시 보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것도 그렇게 했고, 숙제 검사를 전 한 적도 없고, 엄마 뭐든지 오케이 너의 의견을 존중해. 그래서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네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도 행복할 만한 일을 찾기를 바란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시켜줬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죽잖아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아이가 강하게 그 세상과 부딪혀서 버텨내는 것이지, 온실속 같이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너무 내 아이만 공부 잘해야 되고, 뭐 내 아이만 뭐 우리 아이한테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우리 아이 누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정말 좋은 것만 떠 먹여줘야 되고, 막 이렇게 공부할 때 막 옆에서 지켜봐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다 교육관과 가치관이 다른 거지만,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여주고자 애를 많이 썼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갈 때 오히려 강남으로 이사 가지 않고 김포로 이사 가서 귀뚜라미 소리, 뭐 그냥 맹꽁이 소리, 논밭 이런 거 보면서 코 찔찔 흘리고 뭐 나가서 축구하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 아이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행복의 컨텐츠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갖는 게 그 아이의 행복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문화를 알고 아트를 알고 뭔가 그 자기의 어떤 취향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연 전시 많이 보여줬고 책 많이 읽혔고, 아주 어려서부터 우린 도서관을 데리고 다녔어요. 두 아이를 이제 책을 그냥 집안에 많이 두고 책을 많이 읽혔고, 여행을 뭐 한 100번가량 다녀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세보진 못했지만 그렇게 많이 여행을 다녀왔고, 음악을 같이 듣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사진, 건축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여행 가면 그런 데를 찾아가게 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아이들이 몸에 이렇게 배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어디 여행을 가도 건축물을 보러 다니고, 공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돈을 모아서 뮤지컬을 보러 가고, 그 다음에 패션도 관심이 많아서 브랜드도 웬만한 것들 다 아이들이 알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에 둘 다 가 있는데 전 세계의 수재들이 모여있는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같이 전 세계를 여행을 많이 다닌 친구가 없다.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20대 넘어서 엄마한테 그런 점에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만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도 해야 되지만 공부할 시간엔 놀자. 노는 게 진짜 공부다. 근데 이제 공부는 너의 자존감이니까 네가 뭐 못해도 좋으면 못해도 괜찮다. 네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하고 싶은 데까지 네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한국에서 뭐 전교 1, 2등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잘하는 편에 그냥 속했었고요. 뭐 자기들이 알아서 원하는 대학교를 갔고, 결국은 대학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의 행복이 목표잖아요.
우리가 왜 아이를 공부 잘하기를 바래요? 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래요? 왜 좋은 직장에 가기를 바래요? 그렇죠? 아이의 행복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이의 컨텐츠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책상에서 공부만 아이들은 이 어떤 다방면의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다방면의 경험이라든가 문화 아트는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하고. 공부는 어쩌면 번개같이 공부해서 성적을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인생의 경험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많은 경험을 해주는 그런 게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은 결코 엄마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정말 명랑하게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가꾸는가를 보면서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지 라고 보여주는 게 엄마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열심히 자기를 잘 가꾸고 엄마도 책을 보고 엄마도 뭔가 늘 배우려고 하고 그 자기 관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엄마가 말 안 해도 아이들은 잘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아이를 감시하는 내 눈으로 아이들만 보고 이러면 아이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는 엄마가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하는 거거든요. 감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집 나가면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집 나가면 내 남편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라봐주고 지켜봐주는 게 중요한 거지 바깥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 뭐 돈 못 버는 남편에 대해서 흉도 보고 뭐 시댁 흉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그건 사실 뭐 재미를 위한 그런 컨셉이고요. 막 우리 남편은 노력하고 막 저처럼 향상심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함도 느끼고 했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평안한 사람이거든요. 저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서 좋고 달라서 힘들고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한 4년 전부터 제주도에 제가 집을 얻고 남편이 주로 가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잡초도 뽑고 약도 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또 감자, 당근 농사 짓는 것도 이웃을 돕고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자주 떨어져 있고 이제 가끔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좀 애틋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너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또 좋은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집집마다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그냥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가장 편한 친구인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이제 동갑이거든요. 이제 60이 됐으니까 자꾸 이렇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온 가족이 모일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될까? 또 남편하고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게 몇 번이나 될까? 이런 생각하면 그 시간을 온전하게 이렇게 잘 채우게 되고 쓸데없이 잔소리하고 쓸데없이 싸우고 이런 걸로 채우기에는 시간이 많이 아까워요. 인간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꼭 맞겠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런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도 소중하고 그런 걸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누군가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예, 많이 듭니다. 저는 60이 될 때까지 늘 미리 나이 먹었던 것 같아요. 20대에는 이미 마음이 30살이 돼서 조급했었고 30이 됐을 때는 이미 내가 40이 코앞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줌마인 것 같아서 막 제 자신이 힘들었고 40이 돼서 보니까 50이 또 너무 눈앞에 있는데 50은 진짜 막 뒷방 늙은이 되는 것 같아서 막 괴로웠고 힘들었고 50이 되고 나니까 진짜 할머니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금방 60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늘 제가 미리미리 나이를 먹게 됐거든요. 그게 얼마나 정말 제가 잘못했던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뒤돌아보면 여성으로서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50대 후반까지도 참 아름다운 나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 후배들에게 30대 중반, 40대, 50대 에게 너 진짜 참 아름다운 나이야. 지금이 화양연화야.
지금이 전성기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저 너무 늙었어요. 이제 나이 들어갔고요. 뭐 어기저기 아프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하이라이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몰라요. 항상 뒤돌아서서 보면 그때가 아름다웠던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근데 어쩌면 지금 저도 그렇다고 생각돼요. 지금이 60이지만 어쩌면 저도 지금 화양연화를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항상 그 나이에 어떤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를 놓치지 않고 지금이 소중하다. 이 생각을 늘 이렇게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바로 뭐든지 마음에 어떤 원이 있다면 그쪽으로 내 발걸음을 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지금이 여러분의 화양연화랍니다.